다음은 리얼타임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인데요. 리얼타임 스케줄링이 나머지 이런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데드라인 만족 여부를 하는 스케줄링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답은 데드라인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데드라인 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도 다뤘던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성능을 평가하는 평균 리스폰스 타임이 가장 짧은 스케줄링 기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응답 시간, 리스폰스 타임이 가장 짧은 스케줄링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인데요. 따라서 라운드 로빈이 포함된 3번과 5번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할당 시간이 10ms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모든 태스크가 10ms씩 CPU를 순서대로 할당받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5번 멀티 레벨 피드백 큐는 첫 번째 우선순위인 Q0에서는 5ms씩 할당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씩 다 Q0에서 실행된 다음에 Q1에서 20씩 여기서 해결 못했다면 Q1에서 20씩 실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할당 시간이 가장 빠른 스케줄링 기법은 Q1 5ms인 5번 선택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average waiting time이 가장 짧은 스케줄링은 shortest job first 중에서 preemptive 버전인 SRTF가 되겠습니다.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 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응답 시간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라운드 로빈이고, 그리고 대기 시간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SJF 선점형 방식인 SRTF이다. 그리고 다음 중 프로세스의 대기 시간이 프로세스의 버스트 타임에 가장 근접하게 비례하는 스케줄링 방식을 묻고 있는데요. 이때 답은 3번 라운드 로빈이 되는데 타임 퀀텀 안에서 제어권을 획득하여 프로세스의 작업 처리를 완료한 뒤에 CPU의 제어권을 다음 프로세스에게 넘깁니다. 이때 버스트 타임이 증가한다면 퀀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다시 레디 큐에 줄 세워지면서 웨이팅 타임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CPU 버스트 타임에 가장 근접하게 비례하는 스케줄링 방식은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문제는 평균 대기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 등을 직접 계산하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멀티레벨 피드백 큐에서 4개 프로세스가 0초에 ABCD 순서대로 도착했으며 각 CPU 버스트 타임은 120, 120, 60입니다. 그리고 2개의 큐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큐는 타임 퀀텀이 30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하며 두 번째 큐는 선착순 스케줄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Q1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은 후 할당 시간이 끝나면 Q1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Q0가 비어있는 경우에만 CPU를 할당받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시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일단 ABCD 순서대로 Q0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당 시간이 30이기 때문에 A는 30만큼 실행되고 B는 30 중에서 20만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C가 30만큼 수행되고 D가 30만큼 수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다음 Q인 Q1으로 태스크가 이동할 것인데요. A는 앞에서 100 중에서 30이 해결됐으므로 나머지 70을 Q1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태스크인 B는 이때 실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C는 120 중에서 나머지인 90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D는 60 중 나머지인 30을 실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웨이팅 타임을 구하라고 했는데 웨이팅 타임은 턴어라운드 타임에서 executed 타임을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보면 0초에 들어와서 30, 20 플러스 30 여기가 110인데 180초에 180ms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시간은 100이므로 웨이팅 타임은 80입니다. B의 경우에는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C인데요. B의 경우에는 0초에 들어와서 50대 수행이 완료되고 20초 수행되었으므로 웨이팅 타임은 30입니다. 그리고 C는 110 플러스 70 플러스 90 270 일때 최종 수행이 되고 그 중에서 수행 시간은 120이었으니까 웨이팅 타임은 150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아까 여기가 270이었는데 30을 더해서 300이었는데 그 중에서 60만큼 수행됐으므로 웨이팅 타임은 23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거의 동일한 유형인데요. 조건이 모두 같고 CPU burst time은 50, 10, 60, 30으로 바뀐 것이며 Q0의 타임 퀀텀이 20입니다.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때 프로세스 D의 턴어라운드 타임만 구하는 게 답이 되겠는데요. Q1에서 일당 할당 시간 20 동안 A가 20씩 실행되고 B는 10만 실행되겠죠. 자기가 원했던 값이 10이니까. 그리고 C는 20, D는 20만큼 실행되겠습니다. 이때 B는 실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Q1에서는 50에서 20을 뺀 30만큼 실행될 것이고 B는 패스하고 C는 60에서 20을 뺀 40만큼 실행되고 D는 30에서 20을 뺀 10만큼 실행될 것입니다. D의 턴어라운드 타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D가 0초에 들어왔을 때 최종 끝난 시간을 구하면 20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20 여기는 70 그리고 여기에서는 80을 기다렸네요. 그래서 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타임 퀀텀이 20이니까 A는 20, B는 10, C는 20, D는 20 실행이 되고 이때 B1은 자기 조건을 만족시키고
Q1에서는 A가 50에서 20 뺀 30이 되고 B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C는 60에서 20을 뺀 40이 실행되고 D는 10만큼 실행이 됩니다. 이때 위의 방법 대신 이게 위의 방법인데 이 대신 타임 퀀텀이 20인 RR 스케줄링만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기 RR만 사용하는 경우 ABCD 타임이 50, 10, 60, 30이었는데 일단 20만큼 A 수행되고 10만큼 B 수행될 것이고 20만큼 C 수행되고 그리고 20만큼 D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는 20만큼 수행되고 B 넘어가고요. C도 20만큼 실행되겠네요. 그리고 D는 아까 20 했으니까 이제 10만 하고 완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A의 순서가 오는데 아까 20, 20 해서 40을 했으니까 이제 10만 하면 되고 C의 경우에는 아까 20, 20 해서 40 했으니까 20만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 리스폰스 타임이 더 빨라지는지 묻고 있는데 여기 위의 방법에서 대기 시간은 A는 0이었고 B는 10이었고 C는 30이었고 D는 50이었네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A는 0, B는 20, 이거 잘못 썼다. B가 20이요. 네, B가 20이고 C는 30이고 D는 50이 됩니다. 따라서 응답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맥 교환의 횟수를 묻고 있는데요. 문맥 교환은 여기서 A에서 B 1번, B에서 C 2번, C에서 D 3번, 그리고 D에서 A 4번, 5번, 6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RR만 사용하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을 시행하게 되네요. 따라서 더 늘어나는 게 정답이므로 2번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선택지를 보면 average waiting time이 더 늘어나는지 묻고 있는데 네, 일일이 계산해야겠죠. 일단 기존의 방식에서 A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이게 얼마죠? 70에다가 30 더하니까 100에서 자신의 burst 타임인 50을 빼고 B는 30에서 10을 빼고 C는 턴어라운드 타임이 70 플러스 70이니까 140에서 60을 빼고 D는 150에서 30을 빼겠습니다. 반면에 라운드 로빈 방식에서 A의 턴어라운드 시간은 얼마죠? 잠시만요. 30, 50, 70, 90, 110, 140
140에서 자신의 요구 시간인 50을 빼고, 그리고 B는 30에서 10을 빼고, C는 160에서 60을 빼고, 그리고 D는 160, 140, 130에서 30을 빼면은 자신의 대기 시간이 되는데, 보시면 이거 값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 A랑 C의 turnaround time이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average waiting time이 늘어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turnaround time은 늘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 방법 역시 위 문제 역시 앞의 방법과 똑같이 풀면 되는데요. burst 타임이 각각 120, 160인데 타임 퀀텀이 30. 이거 첫 문제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위 방법 대신 타임 퀀텀이 30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할 때 컨텍스트 스위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풀어보시면 A가 30 실행되고 B는 20 실행되고 C는 30 실행되고 D는 30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D는 모두 실행이 완료되었고요. Q1에서 A는 70만큼 수행되고 C는 120에서 30 뺀 90만큼 실행되고 D는 30만큼 실행될 것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인데 이제 타임 퀀텀이 30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보시면 A가 30, B는 20, C는 30, D도 30. 이제 한 바퀴 지났고 A는 30, B는 완료됐으니까 패스하고 C는 30, D도 30이 됐는데 D도 30 플러스 30 해서 자신의 벌스타임을 모두 채웠습니다. 다음 라운드에서 A는 역시 30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B 넘어가고 C도 60만큼 못해가지고 다시 30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는데 A는 앞에서 90만큼 했네요. 그래서 이제 10만 하면 되고 여기서 수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C가 지금 A처럼 90만큼 실행됐는데 여기서 30을 하고 C도 완료가 되네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 개수를 세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일어나고 라운드 로빈만 사용하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번. 잠깐만요. 아, 11번이 아니죠? 죄송해요. 10번이 실행됩니다. 따라서 답은 10 빼기 6 해서 4회가 됩니다. 이 문제는 앞에 단원에 3, 4단원 할 때 다뤘던 문제인데요. 1번 선택지만 보겠습니다. 스케줄링 기법이 라운드 로빈이면 타임 퀀텀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프로세스 A가 CPU를 기다리는 줄 레디 큐에 서서 20ms를 기다린 후 CPU를 얻어 5ms만큼 수행되다가 IO를 요청하는 시스템 콜을 하여 CPU를 프로세스 B에게 내어준 후 프로세스 B는 자신의 주소 공간에 코드를 수행하던 중 프로세스 A가 요청한 IO가 완료되어 발생한 인터럽트에 의해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하고
사용자 모드로 돌아와 다시 5ms 동안 수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5ms 만큼 수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유저 모드에서 러닝하는 상태만 5ms 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니터 모드로 수행될 때 뭐 이때 수행 시간이 있겠죠? 따라서 5ms보다 커야 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1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프로세스의 웨이팅 타임과 턴어라운드 타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타임 퀀텀이 20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4개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도착했고 벌스 타임이 각각 이만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직접 Q를 그려보면서 하겠습니다. A가 53 중에서 20이 수행되고 33이 남았고 B는 17만 수행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는 20이 수행되고 48 남았고 D는 20 수행되고 4가 남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A는 남은 33 중에서 20이 수행되고 13이 남았겠죠? B는 완료됐으니까 넘어가고 C는 48 중에서 20이 수행되고 28이 남고 그리고 D는 4만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A는 남은 시간 13만큼 수행되고 C는 28 중에서 20만 수행되고 8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C만 8이 수행되겠네요. 여기서 8번 문제 프로세스의 A의 웨이팅 타임은 A가 여기서 끝났는데 이걸 다 세야겠네요. 20 플러스 37 57 77 97 117 121 121 134 빼기 자기 수행시간 53을 빼면 답은 82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C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마지막으로 끝난 시간이 언제죠? 여긴데 여기까지 134였으니까 거기에 28을 더하면 이 16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수를 써보면서 푸시면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능평가 방식에 관해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는 모의 프로그램 작성 후 트레이스를 입력으로 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트레이스 드라이븐 방법이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스케줄링 알고리즘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도착률과 처리율을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은 큐잉 모델이라고 합니다.